그럼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 피해자의 주소지는 원래 관할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네, 다 쓰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다 다 썼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고소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영상 말미에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소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은 고소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고소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소인 인적사항은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고소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만 쓰면 돼요. 만약에 다 알고 있으면은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이 네 가지를 보통 기재를 하는데, 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 그냥 빼고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고소하려는 사람이 이름도 모른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됐는데 뭐 아이디나 게임 뭐 닉네임만 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서비스에서 만난 또는 어떠한 게임에서 만난 누구고 그 사람 닉네임이 뭔지 아이디를 기재를 하면 되고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탁 치고 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되나 거기에? 상대방 인적사항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적사항을 기재 못하니까 이름만 성명불상자로 기재를 하고, 이제 고소장 내용에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정보를 좀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고소장 수신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수신처는 이 사건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 피해자의 주소지는 원래 관할이 없어요.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만 관할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주소지나 아니면 범죄가 일어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서울에 사는데 뭐 가해자 주소지가 부산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울에 자기 관할하는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제출하면은 거기서 고소인 조사하고 나중에 사건을 그 부산이라든지 그 사건 관할 있는 경찰서로 옮겨요. 그래서 내가 너무 멀리 가서 조사받는 게 어렵다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다 제출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예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고소장 작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형사 절차라는 거는 이 가해자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쁜 놈인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지었는가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거 다 끌어서 모아서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처벌이 되는 죄명들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당 죄명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를 그 내용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고소장을 보면은 이거 대체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조차 특정이 안 되는 고소장이 태반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네, 다 쓰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다 다 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뭘로 고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죄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고소장이 태반이고, 이 가해자 중하게 처벌받게 만들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죄명을 다 끌어모으거든요. 뭐 실무상 많이 안 쓰이는 죄명까지 해서 뭐 갖가지 모든 죄명 한 10개를 넣어서 고소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고소장 작성하면은 수사 진행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는 확실하게 되는 죄명을 가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워낙 많아서 적을 죄명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다 기재를 하긴 해야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고소를 좀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게 있고 입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입증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고소를 한 다음에, 입증이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양형 사유로만 주장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고소할 때 고소 내용 정확하게 주장해야 되는 범죄 중에 대표적인 게 횡령이거든요. 뭐 돈 보관하던 직원이 돈 갖고 나른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뭐 헬스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편의점 알바가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큰 대기업에서 막 몇십억 몇백억씩 횡령하기도 하는데, 횡령이라는 게 이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일하면서 얼마 정도 가져갔어요 이렇게 고소하면은 수사 절대 진행 안 돼요. 언제 얼마를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가져갔다가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횡령 고소할 때는 고소장 정확하게 안 쓰면은 뭐 반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수사만 계속 진행돼요. 고소를 하러 갈 때 그것도 네. 같이 챙겨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증거는 처음에 제출하는 게 더 좋아요.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미리 고소장 작성해서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고소할 때는 처음에 다 제출을 하고 그 증거 관계도 미리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고소장이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어떠한 전형적인 양식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경찰서에 가서 뭐 직접 고소장 작성하시면은 바로 양식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에 형사고소장 양식 검색해서 나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고소장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